모가, 모파상, 모리스 르누아르에게. 기차는 막 제노바를 떠나 마르세유를 향해 가고 있었다. 바위 투성이에 굽이진 긴 해안을 따라가기도 하고 바다와 산 사이를 뱀처럼 빠져나가기도 하면서 잔잔한 물결이 은실처럼 가장자리를 두른 황금빛 모래 해변 위로 기어갔다. 짐승들이 자신의 굴 속으로 들어가듯이 갑자기 터널의 검은 입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기차의 맨 마지막 칸에 뚱뚱한 여자와 젊은 남자가 말없이 이따금 서로를 바라보면서 마주 앉아 있었다. 여자는 25살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눈과 풍만한 가슴, 통통한 뺨을 가진 피에몬테 지방의 건강한 농부 아낙네였다. 그녀는 나무 의자 밑에 구름이 몇 개를 밀어넣고 무릎 위에는 바구니 하나를 올려놓고 있었다. 젊은이는 20살쯤 되어 보였다. 야위고 햇빛에 그을린 것이 뙤약볕 밑에서 밭일을 하는 사람들의 거무스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옆에 있는 보따리 속에는 구두 한 켤레, 셔츠 하나, 짧은 바지 하나와 윗옷 등 거의 전 재산이 들어있었다. 그도 의자 밑에 무언가를 숨겨놓았다. 끈으로 함께 묶어놓은 작은 삽과 곡괭이였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프랑스로 가는 길이었다. 하늘의 해가 비를 퍼붓듯 해안에 빛을 쏟아부었다. 5월 말이었고 열려있는 유리창을 통해 달콤한 향기가 객차 안으로 들어왔다. 꽃이 핀 오렌지 나무와 레몬 나무가 고요한 하늘에 내뿜는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진하고 너무나 관능적이고 달콤한 향기였다. 그 냄새가 장미 냄새와 뒤섞였다. 장미는 길 가장자리, 화려한 정원, 오두막집의 문 앞, 그리고 들판 등 이곳저곳에 잡초처럼 피어 있었다. 해안 어디에나 장미들이 만발해 있었다. 장미는 강렬하면서도 상큼한 향기로 들판을 가득 채우고 공기를 달콤하게 만들었다. 장미에는 포도주보다 더 풍미있고 사람을 도취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기차는 이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이 부드러움 속에서 지체하려는 것처럼 천천히 가고 있었다. 작은 역에서 몇 채의 하얀 집 앞에서 몇 번씩 멈추었다가 오랫동안 기적을 울린 후 다시 평온하게 출발하곤 했다. 기차에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상 전체가 졸고 있는 것 같았고 이 따스한 봄날 아침에 위치를 바꿔볼 결심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뚱뚱한 여자는 가끔씩 눈을 감았고 무릎 위에서 바구니가 미끄러져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눈을 번쩍 떴다. 그녀는 재빠른 몸짓으로 그것을 붙잡았고 얼마 동안 밖을 내다보다가 다시 졸았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서 괴로운 것처럼 간신히 숨을 내쉬곤 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시골 사람다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작은 역 하나를 벗어났을 때 그 농부 아낙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바구니를 열고 빵 한 조각과 삶은 달걀 몇 개, 작은 포도주 병 하나, 빨갛고 예쁜 자두 몇 개를 꺼냈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다. 남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릎에서 입으로 가져가는 한 입 한 입을 모두 바라보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뺨을 오므리고 입을 꽉 다문 채 그녀의 몸짓을 응시했다. 그녀는 뚱뚱한 여자답게 개걸스럽게 먹어대면서 삶은 계란을 넘기기 위해 매번 포도주를 마셨다. 잠깐씩 먹는 것을 멈추고 한숨 돌리기도 했다. 그녀는 빵, 달걀, 자두, 포도주 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그녀가 식사를 끝내자 젊은이는 즉시 눈을 감았다. 배가 불러 속이 조금 불편했는지 그녀가 블라우스 앞스펄 풀어헤쳤다. 그러자 남자가 갑자기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옷이 벌어지자 두 옷자락 사이에 벌어진 틈새로 흰 속옷과 살이 조금 보였다. 한결 편해지자 여자가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너무 더워서 숨쉬기가 힘드네요. 젊은 남자도 이탈리아어로 대답했다. 여행하기에는 좋은 날씨지요. 그녀가 물었다. 피에몬테 출신인가요? 아스티 출신입니다. 난 카잘레 출신이에요. 그들은 이웃 사람들이었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민층 사람들이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을 길게 늘어놓았다. 재치가 별로 없고 시야가 좁은 시골 사람들이 나눌 만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고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똑같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을 정확히 대했다. 두 사람 모두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때마다 조금 더 친숙해지는 것 같았다.
단어들이 빠르고 급하게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왔는데 그 단어들은 유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마치 이탈리아 가요 같았다. 잠시 후 그들은 서로에 대해 질문했다. 그녀는 유부녀였다. 아이가 셋 있는데 여동생에게 맡겼다고 했다. 마르세유의 어느 프랑스 부인에게 좋은 일자리를 유모 자리를 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 역시 마르세유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그곳에서는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뜨거운 햇볕이 기차 지붕 위에 비오듯 내리쬐었다. 구름 같은 먼지가 바람에 흩날려 기차 안으로 들어왔다. 오렌지 나무와 장미의 향기는 더욱 강렬한 향기를 풍겼다. 향기가 더 진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두 여행자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눈을 떴다. 해는 이제 바다 쪽으로 기울어 푸른 수면을 소나기 같은 빛으로 비추고 있었다. 공기도 한결 시원하고 가벼워진 것 같았다. 여자는 블라우스를 풀어에 친 채 뺨이 늘어내지고 눈이 흐릿해져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녀가 짓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부터 젖을 물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절할 것처럼 어지럽네요. 젊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나처럼 젖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하루에 3번 젖을 줘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몹시 거북하거든요. 마치 가슴 속에 딱딱한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무게가 심장을 짓눌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고 팔다리가 부서질 듯 아파요. 이렇게 젖이 많이 나오는 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그래요, 불행한 일이네요. 당신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사실 그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였고 기진맥진해서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가슴을 누르기만 하면 젖이 샘물처럼 솟아요. 정말로 신기해 보이죠? 믿지 못할 거예요. 가젤레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모두 보러 오곤 했어요. 그가 말했다. 아, 정말인가요? 네, 정말이에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르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젖이 많이 나오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열차가 작은 역에서 멈추었다. 한 여자가 우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울타리 옆에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바싹 야위었으며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뚱뚱한 여자가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정어린 어조로 말했다. 저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저 아이는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테고요. 그래요. 난 부자가 아니에요. 일자리를 얻기 위해 내 집과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버려두고 떠나니까요. 하지만 저 아이를 10분 동안만 안고 젖을 줄 수 있다면 저 아이도 조용해지고 나도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을 텐데. 그녀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런 다음 뜨거운 손으로 땀이 흐르는 이마를 몇 번이고 닦았다. 마침내 그녀가 신음을 토해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무의식적인 몸짓으로 옷 섭을 완전 열어젖혔다. 오른쪽 젖가슴이 드러났다. 그것은 엄청나게 크고 불룩 솟아 있었으며 딸기 같은 갈색 젖꼭지가 달려 있었다. 가여운 여자가 울부짖었다. 아 어쩌지 어떻게 해야 하지? 기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차는 아련한 숨결을 포근한 저녁 공기에 뿜어내는 꽃들 사이를 계속 달려갔다. 이따금 파란 바다 위에 잠들어 있는 듯한 고기잡이 배 한 척이 보였다. 하얀 돛을 단 그 배는 다른 배들처럼 머리를 숙이고 물에 제 모습을 비추며 꼼짝 않고 있었다. 젊은이는 당황해서 더듬더듬 말했다. 저 부인, 제가 부인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가 몹시 필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요? 그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여자가 그에게로 몸을 굽혀 유모가 아기에게 하듯 자기의 짙은 젖꼭지를 그의 입으로 가져갔다. 그녀가 남자에게 젖꼭지를 내밀기 위해 두 손으로 젖가슴을 쥐는 순간 우윳빛 젖방울이 줄줄 흘러내렸다. 젊은이는 자기 입술 앞에 있는 그 묵직한 젖가슴을 과일처럼 붙잡고 재빨리 마셨다. 그런 다음 개걸스럽게 규칙적으로 젖을 빨기 시작했다. 그는 여자의 허리에 두 팔을 두르고 자기 쪽으로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어린애처럼 목을 움직이면서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마셨다.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자, 이쪽은 됐어요. 이제는 다른 쪽을 빨아요. 그러자 그는 순순히 다른 쪽 젖가슴을 손에 쥐었다. 여자는 자기의 두 손을 젊은이의 등 위에 올려놓았다. 그런 다음 힘차고 행복하게 숨을 내쉬면서 기차의 움직임에 따라 객차 안으로 불어들어오는 바람에 섞인 짙은 꽃향기를 음미했다.
그녀가 말했다. 이곳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네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맛을 잘 음미하려는 듯 두 눈을 감고 그 육체의 샘물을 계속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그를 떼어놓았다. 이제 됐어요. 기분이 나아졌어요. 몸이 한결 좋아진 것 같아요. 젊은이는 손등으로 입을 닦으면서 일어났다. 여자는 살아있는 두 개의 수통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부풀리면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그가 황송해하는 어조로 대답했다. 고마워할 사람은 바로 저예요. 부인,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